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참 이 질병이 완전 창궐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조금 희망적인 그런 소식을 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건 아닌데, 평양 20초, 베이징은 2분 이내 타격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미사일입니다. 방어 불가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누가? 이건 이제 제목만 보시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걸로 알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 해군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극초음속 무기 탑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USNI 뉴스, 그러니까 미 해군 기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해군은 2021년도 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콜롬비아급 잠수함 건함,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해상 타격 토마호크 전력화, 재래식 신속 타격,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 분야에서 연구 개발 예산으로 올해보다 5% 증가한 215억 달러를 배정했다. 해군은 재래식 신속 타격 연구 개발에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늦어도 2027년까지 극초음속 무기의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군 CPS 무기는 34.5인치의 2단 부스터로 구성된 미사일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VPM 모듈에 탑재하는 형태로 배치될 예정이다 라고 미 해군 기관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래식 신속 타격 연구 개발에 10억 달러를 요청을 했고, 이게 이제 2027년까지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군대에 실전 배치를 해서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IOC라고 하는데, 이러려면은 2025년 정도에는 해군에 납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2024년 정도에는 시제품이 나와서 시험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후면 이 미사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버지니아급 잠수함 VPM 모듈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종의 수직 발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배치를 할 텐데,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미 해군이 LA급 잠수함 대체해서 66대 쫙 깔게 되는 그 잠수함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재래식 신속 타격, 즉 CPS 프로그램은 뭐냐? 다양한 극초음속 무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의 표적도 타격 결심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 세계 신속 타격 계획의 일부입니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무기를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탄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무기뿐만 아니고 재래식 무기도 미국이 결심만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그것이 모스크바든 베이징이든 평양이든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반드시 미 본토에서 출발을 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근 바다에서 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모스크바를 타격한다. 이러면 미국에서 모스크바까지 지구를 거의 반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잠수함에서 쏜다든지 이런 발사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심하면 원하는 시간은 1시간 이내에, 그게 어디든지 완전히 아시아 내륙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내륙이든지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다 인근에서 잠수함으로 쏴도 속도가 빨라야 완전히 대륙 내륙에 있는 곳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빠른 재래식 무기를 만든다. 극초음속 무기,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좀 뒤처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방가르드나 킨잘 이런 무기들, 중국 같은 경우도 둥펑 17 이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나 극초음속 무기들 이런 거 막 자꾸 선보이는데, 미국은 지금 없으니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었어요. 이건데요, 프로젝트 하이플라이, 이게 이제 하이퍼소닉 플라이라는 건데,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미 해군 주도로 2002년부터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마하 6.5의 속도로 1500km 거리를 1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여기서 얻어진 기술이 이제 X-51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바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걸 가지고 기반 기술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엎었습니다. 왜냐? 러시아나 중국에 위협적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무장을 해제해서 서로가 사이좋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런 아주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타격용 무기를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아쉬운데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완전히 가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죠. 엑셀레이터를 완전히 끝까지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착착 준비되어 온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사업인데요. 자, 이겁니다. 바로 제가 우리 국방TV 통해서도 언젠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AGM-183A 공중발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란 건데 지금 B-52 폭격기에 지금 매달려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일견에 봐도 하푼 같은 그 함대 대한 미사일하고는 길이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굵기가 좀 훨씬 굵죠. 제가 딱 봐도 이 재원은 지금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육안상으로 한 1.5배 정도의 굵기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80여 cm가 될 수가 있겠죠. 지름이.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월 B-52H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친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1000km 이상의 사정거리와 마하 20급 순항 속도 달성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2022년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 실전 배치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곧 나오는 겁니다. 곧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올 1년 말이면 이제 나와서 막 그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홍보가 막 되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미사일인데 이것의 잠수함 발사형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 또는 뭐 다른 형태가 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잠수함 발사형을 한 2024년까지 이렇게 개량해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는 이제 폭격기에다가 탑재를 하는 것이죠. 왜 버지니아급에 탑재하나? 버지니아급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VPM이죠. 이 VPM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 발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뭐 리볼버식 탄창형으로 생긴 수직 발사관인데 수직 발사관은 아예 거기에 이제 발사관이 심어져 있고 여기에 미사일 한 발씩 갖다 심는 것을 이제 수직 발사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맥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다용도 발사관인데 이걸 꺼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용도에 맞는 것들을 따로따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심을 수도 있고 또 특수부대 침투용 무슨 모듈을 심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버지니아급의 이 버전에 따라서 2개 또는 6개까지 탑재가 가능해요. 버지니아급이 이제 블락 1부터 시작해서 블락 5까지 있는데 블락 1, 2, 3까지는 이 VPM 이 모듈을 맥 모듈을 2개를 갖다 꽂을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함수 쪽에 그리고 이제 블락 4는 4개 그걸 이제 중간에 2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블락 5는 뒤에 4개 해서 6개 총 6개. 그래서 블락 5 같은 경우는 이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락 1, 2 같은 경우는 한 7,800톤 정도 되는데 이걸 많이 실다 보니까 블락 5는 한 11,000톤 이상으로 덩치가 커졌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533mm 구경을 6개를 실는데 아까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 한 80cm 그러니까 800mm가 넘겠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많으면 5발 아니면은 4발 이 정도를 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을 마하 20까지 날아가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 80여 cm라고 본다면 여기에다가 최소한 4발 정도는 실는다. 그러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최소 8발에서 가장 후기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기형 같은 경우는 4발이니까 한 24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호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 토마호크는 스텔스도 아니고 기존의 토마호크는 그리고 속도도 시속 90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격을 할 수가 있죠. 탐지도 할 수 있고 여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 사드 레이더나 이런 것 가지고도 탐지가 안 돼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아예 뭐 그냥 잡음으로 노이즈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요격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정확하게 트래킹을 쫙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속도가 이렇게 막 20 정도 나와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어떤 요격 수단으로도 요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버지니아급은 가공할 화력을 갖게 돼요. 수중 배수량은 7,800톤에서 11,000톤까지인데 수중 속도는 25노트 이상입니다. 자망 심도는 무려 490m 이상까지 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은 어뢰발사관 내기 이제 이 함수 쪽에 있죠. 그런데 이 VPM을 2개에서 6기까지 탑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음속 마 20짜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 아니에요. 순항 미사일을 8발에서 24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력의 잠수함이 되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것을 최대 66척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런데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왜 이렇게 더 무서운가? 이게 또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연안 작전에 특화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에서도 작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주 얕은 수심에서도 거의 뭐 강바닥에 긁으면서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버지니아급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수심이 얕은 한반도 인근 해역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남포 앞까지 침투가 가능한 것이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능인데, 뭐 최근에 이제 이 헌터킬러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 보시면 바로 주인공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야 버지니아급 잠수함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중에서 기동성이 좋구나 또 조용하구나 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헌터킬러. 이래서 이건 그 영화에도 나왔듯이 정말 아주 얕은 수심 그리고 복잡한 해저 지형 다 갈 수 있는 대단한 성능의 그런 연안 특화 잠수함이에요. 적진 바로 코앞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포 앞바다 수심을 제가 봐서 넉넉한 정도 수심에서 남포 앞바다에서 쏘면 노동상 당사까지 70km인데 이거 마 20으로 비행하면 가속 단계 다 포함해서 20초 이내에 노동 당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 5로 아주 천천히 비행을 하면 80초 이내에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경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 완전히 그냥 뭐지 하고는 번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를 이 그 괴질의 공포에 넣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지금 통제하지 않고 있는 이분 있는 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도 이 바레만 이 보하이만이라고 하죠. 바레만 입구에 여기 여동반도 그리고 산둥반도를 잇는 이 지역에 아마 소서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음향 탐지기가 쫙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하이만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여기 이제 공해상에서 쐈다 치면은 베이징까지 710km입니다. 이걸 마하 20으로 비행을 한다면 가속 단계까지 포함해서 2분 이내에 베이징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 5로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7분 이내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이죠. 그래서 이건 뭐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S400이라 하더라도 이거 탐지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마하 20으로 깔려서 날아오는 것을 무슨 수로 탐지를 하겠습니까? 탐지가 안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동반한 이 타격력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미국이 이렇게 방어 불가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게 됐습니다. 북한, 중국 백기 들어야 됩니다. 괜히 중국 뭐 그냥 이렇게 미국 따라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경제적 타격 주지 말고 지금 그냥 백기 들고 엉뚱한 짓 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북한은 그냥 빨리 미국에게 연락해서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는 그냥 북한 나라는 다른 사람 미국이 알아서 지도자 하나 만들어라 그러고 자기는 예쁜 부인 그리고 딸 아들 데리고 스위스 같은 데 가서 평생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미국입니다. 뭐 우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쏠 일은 없으니까 안심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맹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 든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